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자,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크말 이거 볼수, 이론, 분석 작업 1, 자, 교재 122 정렬. 정렬은 이미 랭크.eq, 랭크.avg라고 하는 함수를 하실 때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렬이라는 기능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필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신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때 필트, 자동 필트나 고급 필트는 뭘 이용하는 거라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렸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들 중에 한 가지가 정렬입니다. 정렬. 자,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성명 필드를 오름차순 정렬하겠다. 자, 그러면 정렬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덩어리 선택, 데이터 탭의 기능은 데이터 탭의 정렬 필터 그룹의 정렬 대화 상자를 이용할게요. 정렬 명령 클릭.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그러면 열 필드들 이야기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열 필드, 그래서 특정 필드, 기준이 되는 필드, 성명 필드, 그때 값, 필드에 있는 값,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까지는 아시죠? 그래서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정렬 기준, 정렬 방식입니다.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오름차순,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하는 걸 내림차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문자잖아요. 문자를 나열하는 방식이 가나다라 방식이다. 그걸 우리가 보통 오름차순 사전식이라고 표현하고요. 히읗부터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 그다음에 알파벳이면 A, B, C 순으로 나열하는 방식,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뭐 사전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Z부터 이렇게 나열하는 것, 역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우리는 역사전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성명 필드에 대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 것이냐? 일단 여기까지만. 그러면 오름차순 하겠다. 가나다라.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체크되어 있는 거,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요건 요 필드명을 이야기합니다. 제목. 요건 기본적으로 빼고 처리합니다. 그리고 확인. 하면 뭐 이렇게. 자, 방금은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 문자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셨다면 숫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필드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죠. 판매 금액,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정렬. 자, 기존에 있던 내용을 수정해서 쓰셔도 됩니다. 즉 사원 판매 금액 필드명 성명표 그러면 값 숫자 값 기준이고 정렬 방식은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하는 내림차순 방식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확인.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이런 방식으로, 자, 이런 자료가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회사의 기본적인 직책들이 있죠. 사장,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저 방식은, 저 순서대로 정렬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저건 내림차순입니까? 오름차순입니까? 네? 아마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아마 내림차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 직책순, 직책이 높은 것도 낮은.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엑셀 프로그램의 생각이 아닙니다. 엑셀 프로그램 입장에서 저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엑셀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저걸 직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녀석이 인공지능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걸 뭐 어떤 형태로 바라보죠? 문자 데이터 형태로 바라본다는 거죠. 문자 데이터 형태로 바라본다면 정렬 방식은 아까 사전식, 역사전식, 오름차순, 내림차순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이런 방식. 그러면 실제 그러면 이 자료를 정렬하다 보면 가나다라 순으로 정렬하다 보면 사장이 가운데 끼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이 결제 서류를 올린다면 사장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렬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정렬을 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직접 만들어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그래서 지금 있는 자료에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설명 필드를 기준으로 영업 4부, 영업 2부, 영업 1부, 영업 3부. 자, 이건 문자 숫자 결합, 엑셀 입장에서 문자 숫자 결합, 문자 데이터로 바라볼 거고요. 이건 사전식 아니죠. 저런 단어가 영업 1부, 2부, 3부, 4부라는 게 국어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건 사전식 아니겠죠. 그러면 뒤죽박죽 막 섞여져 있잖아요. 그럼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런 작업은. 자, 근데 뭐 기준을 하나 만들었으면 되니까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정렬 창을 여시고 자, 일단 제 화면 따라 나와 보세요. 자, 일단 기준을 수정해서 앞에서 썼죠. 기준을 없애버릴 겁니다. 없애버리고 확인 단추 나갈 거거든요. 창밖으로. 자, 나가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되어져 있을까요? 네? 정렬 기준이 사라졌잖아요, 지금. 그래 나가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다시 정렬창을 여시고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 필요하면 기준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준 추가. 뭐에 대해서? 부서명에 대해서. 값 기준이고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 해서 만들었어야 된다. 클릭.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하는 이 좌측 화면에 내가 필요한 기준이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사용자 지정 목록 영역에 새 목록 클릭합니다. 그러면 목록 항목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목록 항목들을 나열합니다. 잠깐만요. 자, 목록 항목의 순서 첫 번째 목록 항목 첫 번째 영업 4부 오타 조심. 자, 그리고 잠깐 대기. 아래쪽의 내용을 보시면 화면 아래쪽 내용을 보시면 목록 항목을 구분하려면 엔터 키를 누르십시오. 엔터. 영업 2부 이번에는. 자, 화면 보세요.
그 다음 영업 일부. 그리고 자, 요건 지금 목록 항목을 나열한 상태고요. 여기에 지금 없다고 가정하세요. 여기에 등록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단추 눌러서 등록시킵니다. 그리고 해당 목록을 선택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기준을 선택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목록의 선택은 파란 색깔. 이 기준대로 정렬하겠다.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서 나가시면 여기 정렬 기준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확인해서 나가면 영업 4부, 2부, 1부, 3부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러면 회사에서 많이 쓰는 저런 직책을 정렬하는 방식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용자 지정 목록을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여기 앞에 세 개의 예제는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정렬한 거거든요. 근데 필드에 있는 서식을 가지고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필드에 있는 서식을 가지고도.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우리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생각도. 자, 정렬. 기존에 있던 내용을 수정해 쓰시든지 아니면 기준을 삭제, 자, 목록 선택은 파란 색깔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회색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준 삭제. 그리고 기준을 다시 만들었으니까 기준 추가. 소형차 필드, 열 필드, 소형차 선택하시고. 자, 이번에는 정렬 기준이 값이 아닙니다. 9, 20, 20, 15라는 이 필드의 값이 아니라 필드에 있는 서식. 필드에 있는 서식은 기본적으로 셀 색깔이나 글자 색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셀 배경 색깔. 그래서 셀 색, 이건 셀 배경 색깔, 우리가 알고 있는 채우기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셀 색 기준. 셀 색 기준. 자, 클릭. 그러면 셀 3개는 자, 소형차 필드의 셀 3개는 색깔이 몇 개 있죠? 네? 배경 색깔? 1개 있습니다. 흰색이 있는데요. 아니요. 흰색은 채우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색깔이 셀색, 배경 색깔이 없는 경우와 노란색 계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색깔의 이름을 색깔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색깔의 값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RGB 색깔이라고 합니다. 보통 오피스 제품에서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을 쓰는데 보통 RGB 방식을 많이 씁니다. R이 뭐겠습니까? 레드, G가 그린, B가 블루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 여기 RGB 레드. 그러면 이 레드 0 그러면 빨간 색깔을 하나도 쓰지 않겠다. 255는 빨간색 원색을 255로 쓰겠다. 색감의 농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린, 블루. 그럼 이 세 가지 값을 다 사용을 해서 합쳐 놓으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255, 255, 255는 원색을 다 썼다는 얘기는 세 가지 색깔을 합쳐 놓으면 무슨 색깔? 금정 색깔? 아니요, 흰색입니다. 왜 흰색이냐고요? 컴퓨터를 다루잖아요. 우리 지금 물감의 색을 다루는 게 아니고 빛의 색깔을 다루는 겁니다. 모니터 다 빛입니다. 빔도 빛이고. 그럼 빛의 빨간 색깔, 그 레드, 그린, 블루 색깔 다 썼다는 거, 그 색깔 여러분 눈에 다 쏘아 붙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밝아서 못 보죠. 흰 색깔입니다. 그러면 레드, 그린, 블루를 각각 제로를 사용해서 섞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빛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다 금정 색깔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상에서의 색깔은 빛의 색깔을 이야기하는 거지 물감의 색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 그럼 이 색깔의 값이 어떻게 되냐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다 대시면 255, 230, 153 그러니까 빨간 색깔을 255, 블루, 그린 색깔, 독 색깔을 230 그 다음에 블루 색깔을 153 정도 써서 합쳐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노란색 계열 색깔이 나타난다. 자, 선택. 그럼 이 색깔이 있는 것들에 대해 레코더에 대해서 레코더 단위로 움직입니다. 네? 레코더 단위로. 그러면 실제 결과는 자동 필터나 고급 필터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결과들은 다 전체 행이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행을 레코더라 그랬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계열의 띠가 있는 요 노란색 배경이 있는 요 레코드를 자 색깔에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노란색 계열 5개가 있잖아요. 저기에 순서가 있냐고요? 없죠. 크기가 없다라는 거죠. 크기가 없다는 건 순서가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크기가 없으니까 저건 어떻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나열하겠다라는 방식은 있을 수가 없죠. 저걸 모아서 위쪽에 두거나 아래쪽에 두거나 라는 방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색깔들을 모아서 색깔인 레코드를 모아서 위쪽에 두거나 아래쪽에 두거나 이렇게 하기 하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 중에 값을 가지고 한 것만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지금은 서식을 가지고 정렬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부서명에 가서 글자 색깔을 빨간 색깔로 좀 변경하세요. 한 2-3개 정도만. 개수는 상관없으니까 편하실 대로 2-3개 정도만. 아무거나. 자, 그러면 자, 부서명 필드를 기준으로 글꼴색, 자, 저기에 있는 뭐 자를 수 있는 서식이 이제 글꼴 색깔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정렬. 그러면 뭐 기존에 있던 내용을 바꿔서 부서명 필드에 자, 정렬 기준은 데이터 값 아니고 셀색 아니고 글자 색깔을 이용하여. 그러면 여기는 글자 색깔이 몇 가지? 검정색 계열 하나와 빨간색 계열 2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물어보면 여기 자동이라는 게 검정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쓰는 색깔. 그걸 자동이라고 그러고 빨간색 계열. RGB 요 색깔은 뭐 시험 이야기를 하자면 색깔은 시험에서 이 색깔의 값은 줍니다. 요 색깔에 대해서 위쪽에 둘 건지 아래쪽에 둘 건지 판단. 아까 색깔에는 순서, 크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모아서 위쪽에 두든지 아래쪽에 두든지 인 레코드를 위쪽에 두든지 아래쪽에 두든지 그래서 설정하고 나가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작업의 단위는 필드 단위로 움직이지만 기능이 특정 기능, 뭐 정렬이나 필드가 이용되고 난 결과는 어떻게 레코드 단위로 표시가 되어진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정렬 기준이 몇 개였죠? 1개였죠. 근데 정렬은 2가지, 3가지가 3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렬을 다르게 표현하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게 다 정렬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화면 보실까요? 사원번호자 정렬하는 방법, 한 개의 기준이 1개일 때 정렬하는 방법은 물론 방금처럼 요건 1개 이상일 때, 1개 이상일 때 이 방법을 이용한다. 근데 1개일 때는 잠깐만요. 실행 취소. 요건 다른 데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른 데서 보여드릴게요. 1개 이상일 때는 요 방식을 이용한다. 지금 클릭을 하니까 이 녀석이 데이터베이스 그냥 선택하고 데이터베이스 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그냥 셀 포인트만 두고 계산을 하니까 요 부분까지도 데이터 덩어리로 인식을 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제가 비행이나 빈혈을 만날 때까지 셀 범위라고 이야기해드리죠. 일단 요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요건 다른 데서. 자, 그러면 2개 이상의 내용은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정렬의 기본적인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2개 이상은 교재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처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자동 필터 하실 때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필터 처리하신 거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배웠던 저 필터는 데이터만 가지고 필터 처리하셨거든요. 데이터만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 선택 자동 필터에 갈게요. 필터 이거 하나만 보세요. 필터 하면 필드명 옆에 필터 목록 단추가 보일 거고 소형차나 부서명 소형차에 가시면 색 기준 필터라는 게 보입니다. 색 기준 필터. 그럼 이것도 정렬처럼 나는 이런 기준에 맞는 조건에 맞는 녀석만 내 코드만 뽑아서 화면에 보여주겠다. 이렇게. 자, 그다음 부서명에 한번 가볼까요? 색 기준 필터에 가서 나는 뭐 검정 색깔인 자동 색깔이나 글자 색깔 아니면
빨간 색깔, 글꼴색 빨간 색깔인 걸 뽑겠다. 그럼 요렇게.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서식을 이용하여 정렬이나 필터 기능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필터 이제 자, 그러면 교재 122페이지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부서명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동일한 부서명일 경우에 중형차의 셀 세기의 RGB 183222232인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시오. 자, 이건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떻죠? 정렬해야 될 기준이 몇 개? 두 개입니다. 두 개. 네? 자, 부서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그 다음 중형차에 대해서 셀 3개에 대해서 위쪽에 표시되도록 정렬하라. 그러면 일단 데이터베이스 죄송합니다. 자, 부서명 기준으로 오름차순 중형차 셀 3개에 대해서 위쪽 표시.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자, 일단 이게 첫 번째죠. 데이터의 정렬 기존에 있던 정렬 기준은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준 추가. 부서명 필드를 기준으로 이때는 값 기준이고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기준이 하나 더 있죠. 기준 추가. 중형차 필드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값이 아니고 셀 색이라 있죠. 서식입니다. 정렬 기준 목록 단추 눌러서 셀 색, 배경 색깔, 채우기 색깔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셀 색, 채우기 색, 배경 색깔. 그리고 목록 단추 눌러서 색깔 값은 문제에 주어져 있는 대로 183222223이라는 값을 확인을 하고 클릭. 이걸 위쪽에 둘 건지 아래쪽에 둘 건지 판단하겠다. 위쪽에 두겠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그러면 부서명 순서대로 나열이 되고 부서명에 대해서 오른쪽 저기 있는 게 중형차에 대해서 위쪽 색깔이 있는 게 위쪽, 중형차에 대해서 위쪽. 됐습니까? 내용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보셨다시피 그러면 기준을 봤을 때 여기가 뭐 1차 정렬이라고 합니다. 첫째 기준, 여기가 둘째 기준, 뭐 2차 정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필요하다면 소분류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뭐 3개 이상은 뭐 굳이 안 해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정렬 2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교재 123. 자, 내용 읽어볼게요. 정렬 2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구분을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구분일 경우 정감량의 글꼴색이 RGB 2500인 값을 아래에 표시하도록 정렬하시오. 자, 문제 내용 다 파악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구분 필드를 오름차순 정렬 한번 해보실래요? 잠깐 기다릴 테니까 구분 필드를 오름차순 정렬. 필드 정렬 기준 한 개입니다.
자, 정렬 잘 되세요? 에? 구분 필드에 대해서 정렬 잘 하셨어요? 자, 왜 대답이 시원찮죠? 자, 앞에 봅니다. 아마 저처럼 이런 창이 나타나지 않나요? 오름차순. 이런 창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왜 잘 안 된다고,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면 왜 뭐 이야기를 안 해줍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셔야 될 사항들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냥 표라고 쉽게 이야기해도 될 사항인데 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병합된 셀은 합계라는 게 병합된 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렬이나 필터 작업을 하실 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저런 데 있는 겁니다. 저런 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구조적인 이야기는 병합된 셀을 포함시켰다는 거. 그 다음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런 거죠. 하나의 셀에 의미들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두 개, 세 개씩 막 나열되어져 있다는 거죠. 원본 자료가. 그래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자, 그러면 뭐 그거 이야기해 드리려고 한 건 아니니까 뭐 정렬되어 있다 안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처리하겠습니다. 구분을 조합, 배형사, 비형사, 기타 순정. 이건 이제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니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합계를 제외하고 요만큼 선택하셔야 됩니다. 수식에 죄송합니다. 데이터 탭에 정렬 기준, 구분 기준. 그런데 구분의 조합, 해원사, 비해원사, 기타 수는 값 기준으로 본다면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닌 정렬 방식이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정렬하려면 내 입맛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된다. 사용자 지정 목록. 자, 사용자 지정 목록 창에서 새 목록 죄송합니다. 목록 부분 클릭. 그래서 오른쪽에 목록 항목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시면 문제에 나와 있다시피 조합, 오타 조심하세요. 엔터, 해원사, 엔터, 비해원사, 엔터, 기타. 요거 목록 항목을 나열한 사항이라 그랬고 휴가 단추 눌러서 등록시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선택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목록을 사용자 시정 목록이라는 영역에서 기준이 되는 목록 선택 그리고 확인 그러면 조합, 해원사, 비해원사, 기타 순을 정렬한다. 이게 1차 정렬.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감량을 글꼴색들을 모아서 아래쪽에 표시하라. 기준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기준 추가 정감량 필기를 기준으로 값 기준이고 죄송합니다. 글꼴색이라 했으니까 이건 값이 아니라 서식이죠. 그래서 목록 단추 눌러서 정렬 기준 글꼴색 기준 목록 단추 눌러서 RGB25500인 색깔 값을 확인을 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래쪽에 됩니다. 2차 정렬 그리고 확인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건 자 그러면 내용 보시면 구분 필드에 대해서 조합, 해원사, 비해원사, 기타 순이 정렬되어 있고 같은 구분이 있다면 정감량 글자 색깔이 빨간 색깔이 아래쪽 해원사 아래쪽 비해원사 아래쪽 기타 아래쪽 됐어요? 저장 시트 옮기겠습니다. 정렬 3 125페이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직접 하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뭐 내용 파악은 뭐 포지션 필드에 대해서 공격수 콜키퍼입니다. 골키퍼가 아니고 미드필드 수비수 순으로 정렬한 다음 가입 기간 필드에 대해서 셀색 기준 위쪽에 표시하라고 했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 포지션, 정렬 기준이 공격수, 골키퍼, 미드필드 수비수는 이제 오른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니죠. 그러면 사용자 지정 목록, 그래서 새 목록, 공격수 없으면 만들어 써야 되겠죠. 없다고 가정하고 골키퍼, 미드필드, 수비수 추가 등록시키시고 나가실 때 해당 목록을 선택하고 나가셔야 된다. 파란 색깔 요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확인.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기준 추가 정렬해야 될 기준이 가입기간 값 기준이고 위에 죄송합니다. 셀색 서식이죠. 배경 색깔 채우기 색깔. 그리고 여기에는 색깔이 두 개 정도 있군요. 그 중에 색깔 이름 값이 216-288-188이라는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걸 위쪽에다가 표시하겠다. 확인. 됐죠? 자, 저장. 그리고 제 화면 봅니다. 여기까지는 교재의 내용이고 제가 방금 기준이 한 개일 때 처리하는 정렬하는 방법이 그 기준이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선택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개씩 할 때는 굳이 뭐 이걸 연다는 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해당 필드에 임의의 셀을 선택합니다. 해당 필드에 이름 순서대로 가나다라 정렬하겠다. 그리고 정렬. 요 앞에 있는 요 단추 오른차순 정렬 내림차순 해당 선택되어 있는 필드에 그러면 이렇게 오른차순 정렬. 자, 나이 순으로 정렬하겠다. 그 나이가 많은 것부터 낮은 순. 그러면 해당 나이 필드에 필드 두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개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는데 뭐 잘 안 씁니다. 근데 이런 방식 쓰는 게 훨씬 낫겠죠. 자, 교재 127페이지. 자, 파일을 하나 열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드에 크마리가 엑셀 2016 기능. 시트명은 부분합. 시트명은 부분합. 교재는 127페이지 펼쳐놓으시고 자, 이 부분합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사시면서 혹시 소개, 총계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소개, 총계 그런 용어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소개값을 나타내거나 총계값을 나타내는 기능을 엑셀에서 부분합 기능이라고 합니다. 부분합. 자, 그래서 뭐 기능적인 어떤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특정 필드를 그룹화해요. 그러니까 소개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여자에 대한 뭐 점수의 총계를 나타내겠다, 소개를 나타내겠다 그러면 남자 자료를 모아서 소개, 여자 자료를 모아서 소개, 그리고 소개 두 개를 합쳐서 뭐 총계가 되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려면 같은 자료들을 묶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룹. 그래서 자료의 성격이 같은 것들끼리 묶겠다 그러면, 그럼 같은 자료들끼리 묶으려면 엑셀에 무슨 기능이 필요할까요? 방금 하셨던 뭐 정렬 기능이 필요하겠죠. 정렬을 해야만 같은 자료들끼리 묶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뭐 시험을 이야기하자면 시험에서 뭐뭐 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뭐 별. 그러면 이건 같은 자료를 성격이 같은 것들끼리 묶겠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그다음 특정 필드에 이제 소개 총계니까 합계 뭐 이런 것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합이라는 건 숫자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약 정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합계만 있는 게 아니고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같은 이런 정보들을 우리는 함수할 때 배웠던 이런 정보들을 우리는 요약 정보, 집계 정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작성하는 방법은,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부분합이라는 기능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 기능은 어디 있냐면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에 부분합, 그룹화할 항목. 자, 이 이야기 잘 들으세요. 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룹화할 항목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자료를 묻겠다. 자,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 보세요. 학과별 총점의 합계가 나타낸다. 이게 이제 소개 정보라는 거죠. 자, 학과별로, 그러니까 멀티미디어과, 소프트웨어과, 네트워크과. 자, 그러면 여기에 보이시는 지금 이 그룹할 항목이라는 건 화면에 보이는 대로 특정 필드, 학과 필드에 대해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자료들끼리 묶겠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 다음 사용할 함수,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합계를 보겠다. 자, 그러면 어떤 특정 필드에 대해서 합을 봐야 되니까 특정 필드 뭐 밑에 총점 뭐 한 개를 이용하든.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옵션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아래쪽에 총점만 체크하시고 총점 항목 필드에 대해서 합계 정보를 표시하겠다.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라는 옵션만 체크하고 갈게요. 확인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소개 정보가 맞아요. 이 구조가 소개 정보, 부분합이라는 정보, 요약 정보가 맞냐고요. 야, 물론 소개 정보, 합계 정보만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부분합이 여러 가지 나타내는데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소개 정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멀티미디어과 요약이라는 게 합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럼 저 합계라는 게 멀티미디어 요약이라는 게 딱 한 번만 표시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개라 그러면. 네트워크과 요약 합계가 딱 한 번 표시해야 되고 멀티미디어과 소프트웨어과 한 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지금 보면 멀티미디어과 여러 번, 소프트웨어과 요약 여러 번, 네트워크과 요약 여러 번. 이거 안 맞죠? 이건 뭐 속되게 좀 표현하면 쓰레기 정보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정보라고요. 그래서 구조를 잘 보시면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자료를 묻는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러면 부분합이라는 정보가 제대로 나타날 표시가 되려면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하기 이전에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미 있는 부분합 정보가 나타나려면, 화면에 표시가 되려면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하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 되어져 있어야 되죠? 멀티미디어과는 멀티미디어과, 소프트웨어과는 소프트웨어과, 네트워크과는 네트워크과대로 뭉쳐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하기 이전에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같은 자료들끼리 뭉쳐져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무슨 기능이 필요하다고요? 정렬 기능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요약 정보가 있는 여기까지 총계까지 요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지금 부분합에서. 그런데 이걸 선택하는 게 선택이 잘 안 되어지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범위 임의의 셀을 데이터가 있는 임의의 셀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부분합 기능 튀우러 갈게요.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에 부분합 그리고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라는 게 요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예? 자 그러면 거기에서 모두 제거라는 단추 누르시면 부분합 정보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정상적인 부분합의 정보가 표시가 되려면 어떻게? 범위 설정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학과가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정렬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하기 이전에 정렬되어져 있어야 된다. 정렬이 될 필드는 학과 기준 값 기준이고 뭐 그게 정렬이 오름 차순이든 내림 차순이든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시험은 어떻게 하라고 나오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어느 쪽이 되든 오름 차순이 되든 내림 차순이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사용자 지정인 목록이 되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 이렇게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합 정도를 나타낸다. 자, 그 다음 화면에 다시 한 번 더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자료를 묶어서 학과를 묶어서 학계 정보를 나타내는데 자, 또 제 화면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정보는 출석, 평소, 중간, 기말, 총점 즉 계산할 항목은 한 개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나갈게요. 확인. 그러면 이제 의미 있는 요약 정보가 나타나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소개 총계 정보가 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부분합으로 이 범위 그대로 유지하세요. 저 범위 그대로 유지하세요. 총계까지 범위 그대로 유지하세요. 자, 이 범위를 유지하는 자 어떤 일을 하고 싶냐면 지금 요약이라는 게 학계 정보라고 그랬거든요. 요약이라는 게 학계 정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학계 정보만 여기 나타내는 게 아니라 평균 정보도 여기 나타내고 싶다고요. 평균 정보도 학계하고 평균을 같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학계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평균 정보 그럼 결과적으로 요약 정보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학과별로. 그러면 부분합 기능을 한 번 더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합 정보를 한 번 더 표시하겠다. 부분합 기능 한 번 더 적용.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의미 파악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정보? 평균 정보를 보겠다.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한 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한 개 이상 항목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옵션 하나만 더 또 체크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는 옵션.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으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누르고 나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기존에 있던 요약 학계 정보는 다 사라지고 이 자리에 지금 설정하는 요 자료가 여기 자리를 차지한다. 대치. 예? 대치. 그래서 확인 단추 눌러보시면 기존에 있던 내용은 평균 정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고요? 평균과 학계 정보를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부분합 정보를 한 번 더 표시하면 된다. 학계 정보, 평균은 있으니까 학계 정보를 나타낼. 그리고 학과별로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계 정보를 나타낼 것이며 뭐에 대한 출석, 평석, 중간, 기말, 총점에 대한 한 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이때 새로운 값을 대치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체크 해제되어져 있어야만 평균 정보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설정하는 또 다른 요약 정보, 학계 정보가 누적이 되어서 화면에 표시가 되어진다. 됐습니까? 그러면 필요하다면 3개, 4개씩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나머지 내용은 똑같은 원리니까. 자, 시트 옮기겠습니다. 부분합 2로 교재 132페이지
자, 132페이지 펼쳤습니까? 죄송합니다. 132페이지가 잠깐만요. 12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29페이지.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소량 인정 포인트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학과별 학계의 최소값을 계산한 후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값을 계산하시오. 자, 일단 내용부터 파악합시다. 학과별 학계. 자, 여기서 학계라는 건 요약 정보가 아니고요. 제가 화면 봅니다. 학계라는 필드가 따로 있습니다. 항목이. 거기에 대한 최소값을 계산한 후 다음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계산. 그러면 요약 부분합이라는 학과별 같은 자료를 묶어서 요약 정보 최소값 평균값 두 개를 보겠다. 그러면 부분합 기능을 두 번 적용하시면 되고, 부분합을 적용하려면 뭐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학과 필드가 정렬되어져 있어야 된다. 예? 자, 첫 번째 사각형 갑니다.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시오. 자, 두 번째 삼각형도 읽을게요. 최소값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를 처리하시오. 위에 명시됐다는 건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또 추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부분합 기능 적용하기 이전에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정렬되어져 있어야 된다. 정렬 필터 그룹의 정렬. 시험 주면 이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학과 필드 열에 대해서, 열 필드에 대해서 문자 값 기준이고, 정렬 방식은 오름차순 정렬하겠다. 기준 한 개밖에 없네요. 확인.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 기능을 적용한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학과별로 화면에, 자, 다시 한 번 더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자료를 묶어서 사용할 함수 최소값을 계산하겠다. 뭐에 대한? 학계라는 항목에 대한 학계만 체크. 자, 그 다음 내용. 자, 잘 들으세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 자, 처음 부분합 정보를 나타낼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어 있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에? 그러니까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어 있든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자, 그리고 확인해서 나갑니다. 그냥. 그러면 이렇게 최소값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 있다. 자, 이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평균 정보도 표시해야 됩니다. 계산해서 부분합 정보를 한 번 더 적용한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평균 정보를 나타낼 것이며, 뭐에 대한?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학계 체크 해제하시고, 이때 주의사항,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다시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존에 있던 정보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렇게 나타난다. 두 가지 정보가 동시에 나타난다. 확인. 자, 그리고 잠시 세 번째 삼각형 읽겠습니다. 교재로 돌아가서 기본 영역의 평균 소수 자릿수는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하시오. 자, 지금 이 내용 이해되세요? 자, 기본 영역이 어디죠? 여기죠. 영역의 평균값 요거죠. 그 다음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그러면 4개의 셀을 동시에 선택하세요. 무슨 키를 이용해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메일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 소수점 자릿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능 홈 탭에 표시 형식의 소수점 자릿수 늘림 줄임 이거 기억나세요? 요거 가지고 조정하시면 됩니다. 조정해 보시고 맞추시면 되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일단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시험 이야기 들어갈게요. 시험은 요즘 나오는 부분합에 대한 기능에 대한 시험 문제는 지금처럼 문제 밑에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딱 그림이 주어집니다. 그 그림과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주어져 있는 그림과. 그러면 저희들 화면과 주어진 그림과의 차이점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 화면에 있는 내용과 주어진 그림과의 차이점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시면 되고.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 찾는데 이거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과라는 열이 너무 작다는 느낌 안 드세요? 찾았습니까? 뭐가 틀린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학과 열 조정, 열 크기 조절 포인트 상태, 열과 열 사이에 크기 조절 포인트 상태에서 더블 클릭, 저희들은 더블 클릭. 여기까지 해주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저장. 왜 해야 되냐고요? 자, 시험이니까 시험은 어쨌든 문제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문제 첫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양 인적 포인트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시트 옮기겠습니다. 132페이지. 교재 132페이지 시트는 부분합 3.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문화센터 수강연합회에서 그림과 같이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과 모집 인원의 합계를 계산하죠. 자, 그러면 여기도 내용이 자, 두 가지 정보를 봐야 되겠네요. 네? 두 가지 정보. 구분별 수강료의 평균 계산하시고 모집 인원의 합계를 계산. 그러면 부분합 정보가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자, 첫 번째 삼각형. 관심의 대상이 되는 구분 필드가 정렬되어져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삼각형.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고 같은 구분이라면 수강료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시고. 자, 그럼 지금 정렬 기준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네 개가 있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드가 뭐죠? 구분 필드죠. 구분 필드가 맨 첫 번째 나와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관심의 대상이 맨 앞에 나와서 정렬이 되어져 있으면 된다고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드가 정렬이 되어져 있으면 된다. 맨 앞쪽에 순서대로 나와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 읽겠습니다. 평균과 합계는 위에 명시된 순서에 처리하시고 거기 있는 순서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네? 부분합 기능을 정보를 표시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정렬되어져 있어야 된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구분 필드가 됐습니까? 그럼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부터로 갑니다. 데이터의 정렬. 무슨 필드를 기준으로? 구분 필드 열을 기준으로 값 기준이고 문자값 기준이고 정렬 방식은 오름차순. 자, 근데 문제의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이후에 있는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기준 추가. 수강료 필드를 기준으로 숫자값 기준이고 내림차순 정렬 방식은 내림차순 정렬하겠다. 확인. 오케이. 그리고 난 이후에 부분함 정보를 나타낸다. 자,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유지하신 채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화면에 보이는 대로 구분 필드를 묶어서 수강료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수강료 항목 필드에 평균을 계산하겠다. 수강료에 대해서 수강료이던 체크해제 그리고 부분합을 처음 나타내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어 있든 아무 의미 없다. 확인. 그럼 이렇게 첫 번째 걸 나타내시고 그 다음 하나 더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 이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요 화면이 요 범위가 자 부분합 정보를 한 번 더 표시하겠다. 부분합 기능 한 번 더 적용. 화면에 보이는데 구분 필드를 묶어서
이번에 학계 정보, 모집 인원의 학계 정보를 보겠다. 학계. 그리고 모집 인원만 체크, 수강료 체크해제. 이때 평균과 학계 정보가 동시에 나타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된다. 확인. 됐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컨트롤 S 저장. 자, 제가 그게 문제의 내용 중에 한 개 읽지 않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삼각형. 부분합 실행 결과에 대해서 나타나는 땡땡 요약을 땡땡 학계로 형태로 나타내시죠. 자, 제가 부분합 처음 설명드릴 때 여기에 있는 이 요약이라는 게 뭐라고요? 뭘 의미한다고요? 학계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부분합을 배우신 여러분들은 저 요약이 학계 정보구나라고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부분합을 모르는 사람은 요약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요약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성인 요약, 유아 요약, 초등 요약, 그 다음 또 어디? 요 세 가지네요. 여기에 이 요약이라는 요 단어를 뭘로 바꿀 거라고요? 학계로 바꾸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성인 요약을 성인 학계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발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첫 수업부터. 제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항상 질문에 대한 생각은. 요약을 학계로 그냥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데이터 수정. F2나 더블클릭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자, 요거 하나만 고칠게요. 성인 요약을 성인 학계로 엔터. 수정 완료 엔터.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은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개수가 100만 개쯤 되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없다라기보다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컴퓨터에 무슨 기능을 끄집어내면 됩니까, 이제? 바꾸기라는 게 있죠. 특정 단어를 찾는 방법도 있고, 그거 찾아서 그 단어를 바꾸는 방법도 있죠. 자, 컴퓨터의 기능 중에, 엑셀의 기능 중에도 그 일반적으로 있는 기능입니다. 홈, 편집, 찾기 및 선택 목록 단추 누르시면 여기 찾기 기능하고 바꾸기 기능 따로 여기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꾸기, 엑셀도 이런 기능 다 있습니다. 바꾸기, 그러면 찾기 바꾸기 창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바꾸기 탭에서 찾을 내용 뭘 찾을 겁니까? 요약. 바꿀 내용은 학계. 그러면 한 개씩 바꾸자. 찾아서 하나하나씩 바꾼다라는 개념이 요 바꾸기라는 요 단추죠. 근데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이 전체를 지금 다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때는 모두 바꾸기 클릭하시면 학계 두 개의 항목이 바뀌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닫기. 저장.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옮기기 전에요. 교재 몇 페이지 펼치시냐면 131페이지 한번 펼쳐보실래요? 교재 131페이지. 자, 윤곽기호라 그래서 자, 앞에 봅니다. 여기가 행머리걸. 1부터 20 정가는 번호, 1년 번호 앞에 있는 요 부분이 행머리걸 앞부분에 있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영역을 윤곽이라고 그럽니다. 윤곽. 이 윤곽 안에 회색 굵은 선들 보이시죠? 요걸 윤곽선이라고 그럽니다. 윤곽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마이너스 단추가 있을 거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플러스 기호가 보이죠. 플러스 기호는 학장, 학대. 그 위에 보시면 1, 2, 3, 4 뭐 이런 이제 번호가 보일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수준 표시라고 합니다. 수준 표시. 그래서 이 단추의 역할은 클릭하시면 전체가 다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단추를 눌러보십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언제 쓰냐고요? 뭐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대충 기본적으로 이런 때 씁니다. 이런 성인, 유아, 초등에 대한 작업을 하실 때 내용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발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성인에 대한 자료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유아나 초등 자료는 사실 화면에 나타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걸 내용을 줄여주시는 게 훨씬 낫겠죠. 안 보이게끔. 그리고 나중에 유아를 설명에 대해 사항이 되면 유아 부분만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내용 설명을 하면 되겠죠. 뭐 그럴 때 쓰신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되셨으면
시트부터 옮겨가겠습니다. 부분합 1로 갈게요. 시트 이동 단축 통해서 부분합 1. (127페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하셨죠? 자, 부분합 정보를 나타내라. 학과별 출석 평소에 대한 평균 정보 한계와 그 다음 그렇게 한 후에 또 총점에 대한 최대값에서 평균 최대값 두 가지 정보가 나타나야 됩니다. 요약 정보가. 그때 부분합을 적용하려면 관심이 대상이 되는 필드가 정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필드 기준으로 내림 차수 정렬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럼 정렬부터 먼저 진행하셔야겠죠.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정렬, 학과,
필드에 대해서 값 기준이고 내림 차순 정렬하겠다. 확인. 다음 요 상태에서 부분합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부분합 화면에 보이는 대로 뭘 묶어서 관심의 대상인 학과 필드를 묶어서 무슨 정보? 평균 정보를 볼 것이며 뭐에 대한 출석 항목과 평균 항목에 대해서 평소 항목에 대해서 총점은 체크 해제. 처음 부분합을 나타내실 때는 새로운 값을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어 있든 아무 의미 없다. 확인. 그런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부분합 정보를 더 나타낸다. 최대값이라고 하는 학과를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자료를 묶어서 최대값 정보를 나타내겠다. 뭐에 대한? 총점에 대한. 그럼 기존에 있던 출석이나 평소 항목은 체크 해제하시고 이때 평균과 최대값 정보가 동시에 나타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된다. 확인. 끝이 아니죠. 문제의 그림과 가치라고 했으니까 그림에 뭐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요? B열의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나는 거 확인하셨어요? 그거 조정하는 것까지가 시험 문제입니다. B열 열너비 조정 더블 클릭 방식으로. 그리고 저장 누르는 거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 되면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아래에 분석 작업 7로 갈게요. 분석 작업 7. 자, 통합일로 가겠습니다. 시스템행 통합일. 교재 168페이지.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표 2, 표 3에 대한 학과별 정보 인정, 국제 인정, 전공 인정의 평균을 표 4의 다음 영역에 표시하시오. 통합 기능이 뭔지 모릅니다. 일단 뭐 그 기능은 모르겠지만 전체 내용 파악은 되세요? 네? 여기에 문제 내용은 요 영역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평균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어떤 평균, 누구의 평균값이 나타나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자료, 표 1, 표 2, 표 3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저기에 뭐 평균 정보가 나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표 1, 표 2, 표 3에 있는 정보를. 그러면 표 4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요약표가 되는 거죠. 요약 정보, 집계 정보가. 왜?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같은 이런 내용을 여기다 표로 만들 거니까. 그러면 표 1, 표 2, 표 3은 원본 값이 되는 거죠. 네? 그 여기는 결과 정보가 되겠죠. 요약 정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요 셀, G5셀은 어떤 누구의 평균값이 나타나야 되죠? G5셀에는 누구의 평균값이 나타나야 됩니까?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 인정의 평균이 나타나야 된다. 맞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엑셀에게 물어보면 이 셀은 어떤 의미를 가진 셀이냐 물어보면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 인정값이 평균값이 나타나는 셀입니다라고 이 녀석은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지 엑셀의 생각은 엑셀은 단순히 이걸 뭘로 생각합니까? 그냥 값이 없는 빈 셀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우리의 생각과 같아지려면 어떻게?
이 제목 역할을 하는 이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녀석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셀이 구분이 일어날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다 요 빈셀에 평균 정보가 나타나는데 정확한 평균 정보가 나타나려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도움이 없이는 여기에 정확한 평균값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 통합이라는 기능은 일단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범위 선택하세요. 요약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는 기능인데 요거는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면 산재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에 이 요약표와 비슷한 구조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비슷한 구조에 요약표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저 자료를 모아서 뭡니까? 요약 집계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통합이라는 기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통합 단축 클릭. 내용을 한번 들으시면 되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어떤 요약 정보를 보겠다고요? 평균이라는 요약 정보를 보겠다. 자, 참조라고 하는 이 빈 공간이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원본의 데이터를 설정을 하실 때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에? 왜냐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1800이 어떤 의미의 데이터냐고요? 물어보면 엑셀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냥 1800이 있는 셀인데요 라고 밖에 대답 못한다고요. 이 녀석도 저 1800이 어떤 의미를 가진 데이터가 되어줘야 됩니까?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인정 데이터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목의 역할을 하는 이 부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의미 구분이 일어나려면.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는 설정하는 공간이고 실제 이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통합이라는 기능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려면 밑에 추가 단추를 눌러서 등록시켜야 됩니다. 나머지 내용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각각의 숫자값이 의미를 가지려면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에 내용이 선택이 되어져서 의미 구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단추를 눌러서 등록시켜야 이 자료가 통합 기능에 사용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2018년도 자료 표3도 범위 설정 똑같은 원리로 그리고 추가.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한다 손 치더라도 아직까지 1800이란 값이 무슨 데이터입니까? 엑셀 물어보면 아직도 엑셀이 그냥 1800이 있는 데이터 셀입니다 라고 밖에 대답을 못 해줍니다. 자, 뭘 하셔야 되냐면 아래쪽에 사용할 레이블을 제목이라고 그럽니다. 제목 역할하는 이 부분. 요게 레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목 역할하는 부분. 그래서 첫 행에 있는 레이블 제목을 사용하겠다. 선택한 범위에 선택한 범위의 왼쪽 열에 있는 레이블 제목을 사용하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해줘야만 이제 물어보면 이 녀석이 1800이 무슨 데이터입니까? 물어보면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인정값입니다라고 이 녀석이 대답을 해준다고요. 그렇게 의미 구분이 되어져야만 여기에 정확한 평균값이 각각의 셀에 들어가겠죠. 예?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리고 확인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예? 시트상에 있는 셀을 2개 이상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에 평균값이 1507이군요. 그러면 1507인 거 보이세요? 이렇게 통합 3으로 가겠습니다. (173페이지)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1, 표2, 표3에서 분목별 데이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의 분명히 마우스로 시작, 키로 시작, 블루투스로 시작하는 분목별 합계를 표4의 다음 영역에 계산하시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앞에서처럼 마우스에 해당되는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이 아니고요. 마우스로 시작하는, 그러면 마우스패드, 마우스패드 이것들 다 합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필터라는 내용 중에 제 화면 보세요. 성명이 이시성을 가진 레코드 필터 기억나세요? 네? 이시성만 가져서 레코드 뽑는 방법, 그때 뭐라고 했냐면 시작 문자 2라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2인 자료만 뽑는다 그랬죠. 기억나셔야죠, 당연히. 기억 안 나신다고요, 이 쉬운 것도. 그러면 복습을 안 했던 거고, 기억이 안 나면 빨리 가서 복습하세요. 미로 끝나는 거, 성명 필드의 끝 문자 미, 그 다음에 한을 포함.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다. 성명 필드에 포함, 한을 포함한다. 자, 이 내용을 고고 필드에서 안 했나요? 안 해드렸군요. 안 했나요? 안 했군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자, 제 화면 봅니다. 자, 저 따라오세요. 고고 필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분명 적으세요. 복사할까요? 복사. 자, 지금 시트에서 위쪽에 비어있는 분명 복사. 그 다음에 마우스로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별 표시 이렇게 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요것만 가지고 갈게요. 자, 고급 필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고급 목록 범위,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조건 범위, 그리고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빈 셀 클릭,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로 시작하는 데이터 뽑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뭐 수를 포함된 그러면 분명 이거는 적어만 볼게요. 하나만. 그 다음에 스가 마우스도 있고 뭐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고 키 스킨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면 스 별표시 스 별표시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결과를 보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에 그거 조건 범위 안 맞죠? 여기. 그 다음에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도 안 맞죠? 빈셀 하나만 클릭하면 안 맞는 거 다 지우고 시작한다 했습니다. 빈셀 하나만 클릭하면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내준다. 확인. 수가 들어간 게 좀 많군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지워졌으면 옆에 거 복사했었어요. 요것만 복사했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의 내용에 마우스로 시작하면 마우스 별 표시, 그 다음에 키로 시작, 키 별 표시, 블루투스 별 표시. 그래서 이 내용이 뭐로 시작하고 뭐로 포함, 뭐로 끝난다라는 이 내용이 저 별 표시라는 게 모든 데이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모든 데이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그래서 2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 미로 끝나는 모든 데이터, 뭐 하나를 포함하는 모든 데이터.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두면 이 내용이 먹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 아까 설명드렸던 뭐 통합 빈셀의 의미를 가지려면 제목 역할을 하는 제목 역할을 하는 저 부분을 레이블로 했죠. 저 제목 역할을 하는 레이블까지 포함해서 선택하시고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무슨 정보를 본다 그랬죠? 합계를 계산한다 그랬죠? 합계. 그리고 참조 원본 데이터를 끌어모으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때 제목 역할을 하는 레이블까지 포함 그리고 추가 표이 또 마찬가지로 선택 추가 이 상태에서 다시 표 3의 범위도 제목 역할을 하는 레이블까지 포함해서 추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각각의 숫자 원본에 있는 숫자가 의미 구분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의사 표시해야 됩니다. 원본 자료의 첫 행을 제목으로 레이블로 쓰겠다. 선택한 원본 자료의 왼쪽 열을 제목으로 사용하겠다. 레이블로 사용하겠다. 의사표시 체크. 그리고 확인하시면 자기가 알아서 마우스 시작, 키로 시작, 블루투스로 시작하는 자료들을 뽑아서 이렇게 합계를 내어줍니다. 자, 제 화면 잠깐만 보실까요? 여기도. 자, 마우스 시작하는 합계를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 하시면 합계가 암산하니까 1190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 1190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기. 예. 자, 요거 실습하고 마무리합시다. 통합 2로 갈게요. 요거 실습만 하세요. 교재 171페이지 통합 2시트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앞에 봅니다. 뭐 내용 파악하셨고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각각의 빈셀에 평균 요약 정보 나타내려면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요약표를 선택하셔야 되고 요약 기능은 통합 기능은 데이터 도구의 통합 그 다음 평균이라는 요약 정보를 나타내니까 평균이라는 함수 요약 정보 그 다음에 합창조에 컷을 넣으시고 원본 데이터의 내용을 선택하시는데 숫자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목 역할을 하는 레이블까지 포함해서 선택 그래야 각각의 숫자의 의미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여기는 설정하는 공간이지 사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추가 단추 눌러서 등록시켜야 됩니다. 아래쪽 영역에. 그리고 표 위에 있는 내용도 범위 설정,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레이블까지. 그리고 추가. 이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데이터를 구분하는 게 원본 데이터의 의미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선택한 범위에 원본표에 원본의 첫행 레이블 제목 사용 왼쪽 열 레이블 제목 사용 체크해 주시고 그래야 숫자 데이터 의미 구분이 일어나고 그걸 바탕으로 요약표가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확인. 자 금방 끝낼 테니까 화면 보세요.
자, 빈 셀만 선택해 보실래요? 빈 셀만 아래쪽에 빈 셀 선택, 그리고 데이터의 통합, 그리고 기존에 있던 내용 그대로 쓸게요. 확인.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위에 까고 아래 까고. 네? 기본은 뭐냐면 그냥 전부 다 표시하는 겁니다. 경우수를 모두 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원본에 있는 개수가 차이가 있든 없든 간에 여기가 만약에 5개고 이게 10개잖아요. 그러면 공통된 게 5개 있잖아요. 그러면 총 몇 개? 10개를 다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 제 화면 보세요. 여기에 이 내용이 없더라도 이건 몇 개를 나타내 준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다 나타내 준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왜? 각각의 제목들이 뭡니까? 각각의 숫자에 대한 의미 구분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그냥 계산 안 해준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원본이 이런 것처럼 결과는 자, 이렇게 다 나타내주고 하면 결과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쁘게 표를 꾸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고 싶은 게 이런 것만 보고 싶다는 거죠. 사람 3명, 감옥 2감. 그냥 화면만 보세요. 내가 보고 싶은 게 여기처럼, 아이고, 여기처럼 이 전체를 다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일부분만 보고 싶다는 거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 여기에 데이터가 의미 구분이 되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범위 설정. 나는 요만큼만 보겠다. 데이터의 통합. 그래서 요 자료 그대로 이용할게요. 그리고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면 뭐? 필요한 것만 보인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고급 필터 할 때 빈 셀 하나만 클릭하면 모든 필드를 다 표시해 준다라고 표현해 드렸거든요. 네? 근데 특정 필드만 표시할 때 특정 내용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나타내실 때는 그냥 빈 셀만 가지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근데 특정 필드만 나타내고 싶으면 내가 사용자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전체를 다 나타낸 거였지만 사용자가 보고 싶은 게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원래는 이거 없어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좀 늦게 마쳐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